최고의 사기꾼 봉이 김선달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각종 사기 사건들. 사기 사건은 살인 사건처럼 시대를 불문하고 발생하는데, 요승 손처경처럼 종교를 빙자해 사기를 치는가 하면 관리나 부유층 등 유력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리를 사칭하는가 하면 시장에서 물건을 속이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조선시대 최고의 사기꾼은 설화 속에 나오는 봉이 김선달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서도지방에서 널리 읽히던 사기꾼 이야기로 1906년 황성신문의 한문연토 소설인 신당공안의 네 번째 이야기로 연재되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소설에서 김선달은 평양 출신으로 벼슬을 하기 위해 한양에 올라왔다. 서북인을 등용하지 않는 조정에 반감을 갖고 권세 있는 양반들과 돈 많은 상인을 재치와 기지로 곤경에 빠뜨리는 통쾌한 인물로 그려졌습니다. 김선달이 봉이란 별명을 갖게 된 것은 장날에 거만하고 돈 많은 상인이 닭을 팔고 있는 것을 보고 꾀를 내어 어리석은 척하면서 닭 한 마리를 가리키면서 봉황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 희롱하나? 어찌 닭을 봉황이라고 하는 거야? 벼슬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우니 봉황이 분명하오. 그러지 말고 나에게 비싼 값에 파시오. 상인은 김선달이 계속 닭을 봉황이 아니냐고 물으면서 비싼 값에 팔라고 하자 처음에는 부인하다 김선달을 바보라고 여기고 비싸게 받고 팔았습니다. 비싼 값에 닭을 산 김선달은 그 고을의 수령에게 가지고 가서 봉황을 사라고 말했는데, 수령이 별 미친 놈 다 보겠다며 곤장을 때리자 김선달은 닭을 팔던 상인이 분명히 봉황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수령은 상인을 잡아오라는 영을 내렸는데, 김선달은 상인에게 닭값과 곤장 맞은 값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처럼 닭을 팔던 상인에게 닭을 봉황이라고 속여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그 뒤부터 봉이 김선달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김선달이 상인에게 사기를 치는 방법은 독특한데, 나중에는 얼어붙은 대동강까지 파는 희대의 사기 사건을 벌입니다. 그러나 김선달 이야기는 구전설화이고 실록을 비롯한 정사의 사기 사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토록 절묘한 수법까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실록에 언급된 몇몇 사기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종실록 110권, 세종 27년 11월 16일 을유 첫 번째 기사. 1445년명 정통 10년. 사원부에서 시전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가짜가 많으니 감찰로 하여금 철저히 규찰하게 할 것을 아뢰다. 사원부에서 아뢰기를, 시전에서 공장과 상고가 판매하는 물건이 대개는 가짜인데 혹은 자루에 모래를 넣고 쌀로 덮거나 혹은 나무 껍질과 해진 자리 조각으로 신의 속을 넣어서 이와 같은 유는 일일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매양 속아서 사는 대로 곧 결단나니 헛되게 값만 버립니다. 사기가 날마다 부르니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고사를 상고하오면 감찰이 경시에 분대하여 간사하고 속이는 것을 검찰하였사오니, 이제 이 법에 의하여 감찰한 사람이 날마다 경시서에 가까운 땅에 분대하여 규찰하고 만일 범하는 자가 있으면 추국하여 직결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기는 시장에서 먼저 발생하는 법으로 쌀자루 속 맨 밑에 모래를 깔고 그 위에 쌀을 덮어 파는 등 그 피해가 극심했는데, 정조 16년 3월 14일에는 관을 사칭해 재물을 모은 여인이 체포되어 귀양을 갔습니다.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3월 14일 개미 첫 번째 기사. 1792년 청건융 57년. 관을 사칭하여 재물을 모은 여인을 붙잡아 엄히 다스리다. 서울의 어떤 여인이 다리발을 금하기 위하여 관에서 파견된 사람이라고 사칭하고 여염집을 출입하며 재물을 징수하다가 포도청에 붙잡혔다. 형조에 내려 엄한 형벌을 주고 먼 섬으로 귀양 보내며 종으로 삼으라고 명하였다. 이 여인은 한양 출신으로 다리를 금하기 위하여 관에서 파견된 사람이라고 사칭해 여염집을 출입하며 재물을 징수하다 포도청에 검거되었습니다. 정조는 엄한 형벌을 주고 먼 섬으로 귀양 보내며 종으로 삼으라는 영을 형조에 내렸는데, 조선시대의 여인이 관을 사칭해 사기를 친 것은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정조 17년 4월 21일에는 임금의 전교를 위조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정조실록 37권, 정조 17년 4월 21일 개미 세 번째 기사. 1793년 청건융 58년. 형조에서 전교를 위조한 이진을 부대 시처참할 것을 아뢰다. 형조가 전교를 위조한 죄인 이진을 부대 시처참할 것으로 아뢰었다. 진이 전교를 위조하여 하며 현감에 특별 제수되었다고 자칭하고서 고을 사람들을 속여 유혹하다가
포도청 기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자백을 받아 죄안을 결정한 것이다. 정조 21년 5월 10일에는 외란이 일어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철산 출신 노염이란 사내가 체포되어 처형되었습니다. 정조실록 46권 정조 21년 5월 10일 기유 세 번째 기사 1797년 청가경 2년 유언비어를 퍼뜨린 철산 사람 노염을 효시하라고 명하다. 유언비어를 퍼뜨린 죄인 노염이 처형되었다. 노염은 철산 사람으로 종가에 글을 붙여 난원으로 무사람을 미혹시켰는데 훈련 대장 이경무가 체포하여 포도청에 회부해서 이리저리 캐묻자 공초하기를 몇 년 이래로 도로에서 전하는 말을 들으니 외선 한 척이 동네에 와서 정박하였는데 무기를 가득 실었다고 하였으며 또 들으니 중국에서 바야흐로 군사를 요청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공로를 바라는 망령된 생각에 항상 상언하려고 하였지만 길이 없어 이렇게 방을 걸었습니다. 방의 내용 가운데 망령이라고 한 것은 바로 제가 스스로 겸행하는 말이었고 산이는 바로 철산에서 태어나 자란 것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본래 완력이 있어 발신하려고 이런 난언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포도청에서 형률대로 처단하도록 청하니 상이 적용할 형률을 신하들에게 물었다. 우의정 이병모, 훈련 대장 이경무가 모두 사형을 시행하도록 청하니 표시하여 무사람을 경계하라고 명하였다. 노염은 종로의 벽에 글을 붙여 유언비어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 타고난 장사였으나 조정에 쓰이지 못하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자신과 같은 장사들이 귀하게 쓰일 것 같아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합니다. 순조 15년 7월 4일 어영청에서 죄인 모영하 등 사인을 효시할 것을 아뢰었는데 이들은 충주의 세곡 5천석을 물에 불려 몰이를 취하여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순조실록 18권 순조 15년 7월 4일 정의 두 번째 기사 1815년 청가경 20년 어영청에서 죄인 모영하 등 사인을 효시할 것을 아뢰다. 어영청에서 죄인 모영하 등 사인을 효시할 것을 아뢰었으니 충주의 세곡 5천석을 물에 불려 몰이한 사건으로 인하여 비국에서 포도청에 회부하도록 청하여 자백받아 처형하게 된 것이었다. 몰이란 도덕과 의리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부정한 이익만을 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을 몰이배라고 부르며 마지막으로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 실린 사기꾼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떤 장사꾼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저울대를 뚫고 그 빈 곳에 굴러도 소리가 나지 않는 둥근 납덩이를 넣어두었다. 자기 물건을 팔 때는 그 납을 몰래 굴려서 저울대 머리 쪽에 오게 해 무겁게 하여 무게를 속이고 자기가 남의 물건을 살 경우에는 그 반대로 하여 돈을 적게 주었다. 그는 늙을 때까지 배불리 지냈으나 다른 사람들은 이런 속임수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병들어 죽을 즈음 아들을 불러 경계하기를 내가 치부할 수 있었던 것은 연한이 든 저울대를 잘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익을 취하지 않고 알맞게 하였으므로 들통나지 않고 속임수가 발각되지 않았다. 그러니 너는 나를 계승하되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였다. 그러나 그 후 그의 아들은 남의 물건을 2배나 속여 취했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물건을 취득했다는 죄를 받아 처형되었다. 오늘은 최고의 사기꾼 봉이 김선달을 비롯한 조선시대의 각종 사기 사건들이었습니다.